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공조,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면에서 반일 투쟁과 관련해서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해임되지 않고 유임됐습니다만 발언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데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볼멘 소리를 한 거죠.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에스퍼 장관이 한미 동맹이 철동 같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가지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있자마자 곧바로 미국 측에서는 이 군사보호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거죠. 이번에 이제 에스퍼 장관도 아베를 만나서 이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이런 발언, 한미일 안보 협력 일본 훼손하고 있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엉뚱하게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어지는 회담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소미아 협정 문제, 그리고 방위 분담금 문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까지 지금 다각도로 얘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보도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런 협력 관계를 일본이 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반일 투쟁을 결국 방해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온 이유는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소, 대중, 반공 전진기지.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반소 전진기지라고 해야겠죠. 반공 전진기지로서 한반도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대륙 침공 그리고 대륙 진출을 위해서 미국에게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적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불침함모,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개념으로 일본을 전략으로 삼은 거예요. 전략적 지역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맺어서 일본의 무장화를 추진시키고 미국의 군사 기지로서 작업을 계속 해왔던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한국은 막판에 가서 버릴 수도 있지만 일본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전략적인 마지노선, 동북아에서 마지노선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는 결국 미국의 전략 아래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왜 그렇게 됐는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군사적 거점으로서 일본을 키워서 자신의 군사적 부담을 분담시킨다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화의 뒷심, 뒷배, 배경, 기획자, 보장자는 결국 미국이라는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추구해 왔지만 그것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장해 준 것은 미국이라는 거고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보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복속됩니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동등하지도 않고 한미동맹이 결코 미일동맹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동맹이 복속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개입론을 주장하는 건 순진한 주장이죠. 자, 일본의 경제 도발은 일본 자체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현상들에서 그런 판단이 되는 거고요.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의 승인 혹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이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미국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한국의 친일 정권, 반북 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런 분석이 정부 당국자들 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복무하는 그런 작전으로서 일본의 군사도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철통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 일정하게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반일의 입장이 강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친일 정권, 반북 정권, 미국의 더 호락호락한 정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군사 도발이 나쁘지 않은 거죠. 자신의 군사 외교 전략상.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일본의 경제 도발의 기획자와 배후 조종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론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 범죄자에게 사건 해결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개입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항일, 반일, 반아베 민족 자주 투쟁이죠. 그리고 일본을 이기는 극일 투쟁의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민족 자주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일본이든 그 누구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구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민족 자주 정신으로 지금 이 반아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극일 운동의 종착점은 결국 뭔가? 그것은 완전한 자주권의 확립, 그리고 자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은 통일이죠.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경제든 외교든 안보든 우리 자체의 힘으로 키워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종착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해체로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불난데 부채질하는 모양으로 엄청난 무기를 강매하려고 합니다. 1조 원대 무기를 또 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사, 우리 국민들의 의사, 우리 정부 당국자와 어떤 상의도 없이 미국의 정권 담당자들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무려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하고 싶어 한다. 배치하려고 한다. 이건 동맹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무력 증강을 강요하고 있고 한반도를 전쟁기지화 시키려고 합니다. 또 현재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 소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죠. 이 주둔비를 5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강도적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담금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하고 지소미아가 중요하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호르무즈 해협의 해병대를 그리고 군대를 파병하라고 하는 이 압력, 파병 압력까지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들, 이게 동맹인가? 지소미아와 같이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 한미 동맹관계를 해체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향을 하고 그것을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 반일 투쟁, 극일 투쟁을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과 같이 지소미아와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폐기하는 운동을 벌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야 시기는 곧 판단이 되겠지만 그 전망까지 우리가 보고 이 당면한 반합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제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협조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여러 가지 안보 도발을 극복해 보겠다.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민족 자주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뇌에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힘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8.15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진영에서 8.15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자주통일 대회가 개최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연이어 통일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자, 8월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자주 평화의 손잡기 대회가 3시에 진행이 되고요. 집회 이후에 일본 대사관 그리고 미국 대사관 에어싸는 행진까지 이어지겠고요. 아마 올해 8.15가 지금 이제 반일투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규탄 촛불이 이어집니다. 아마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8.15가 우리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제2의 독립을 위한 8.15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